선비세상 2부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1부에서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계약하시겠습니까? 오늘 공개할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단 1원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 반대를 묵살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개장 첫 해 1년 동안 입장 수입이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해의 연간 운영비는 14억입니다. 무려 62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자를 낼 수 있죠? 여러분, 잠실 종합운동장의 연간 시설관리비 및 운영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억입니다.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비 및 연간 운영 비용이 10억이라고요. 자,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연간 입장객 45만 명을 기준으로 위탁 계약을 맺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장료 수입은 그 기준의 10%에 불과했죠. 애초에 현실성 없는 황당한 숫자로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 구조는 수탁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구조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면 이런 계약에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같은 3대 문화권으로 지어진 다른 두 곳과 비교를 해보면 안동 유어랜드는 3년간 매년 10억에서 1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군이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한 해에 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난 것입니다. 서울 종합운동장의 운영비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영주 선비세상의 운영 적자가 6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주관광문화재단이 받고 나서는 적자가 70억이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의 시장님은 자기 재판 받으려고 바쁘고 또 그 이후에는 날아가서 공백기간이고 무주공산이죠. 이렇게 시민의 돈이 펑펑 새나가도 연간 지출되는 1조의 예산을 자랑하는 영주시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도 영주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간섭하고 하는 시민단체 하나 없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영심이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부디 이 영상을 보는 2030, 40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영주가 젊고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신혼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러한 쪽으로 예산의 방향을 돌리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억 7천만 원에 그쳤고 첫 해는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운영비는 75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연간 적자가 70억을 넘어선 겁니다. 방문객은 늘었는데 적자가 더 커졌다?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오는데 전혀 돈을 안 쓰고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컨텐츠에 돈을 낼 가치를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입지가 안 좋아서 수요 예측이 틀려서 이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수요 예측도 누가 했습니까? 어디 싸구리 용역회사에 했을 거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좋은 데다 하든가. 수요 예측이 틀려서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시가 운영면에서 너무나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드린 세 번째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민간 회사였다면 이러한 경영을 계속 두었을까요? 단언컨대 경영진은 벌써 해고됐고 회사는 법정관리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 황당한 경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비세상 처음에는 유니모토라고 하는 회사와 MBC 플러스 컨소시엄, 이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니모토와 MBC 플러스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과연 이러한 것을 위탁 운영을 할 능력이 되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이거 혹시 전임 무슨 관련된 이런 인맥관계로 맺어진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이 세 시설을 통째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민간 위탁에서 시가 출연한 공공재단 체제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 주체가 바뀌었는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황병직 시장도 인수위 시절에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선비세상 등 세계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인수위 자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선비세상은 그 입지와 컨텐츠의 부정합인데요. 저는 이 사업의 실패를 수요 예측의 실패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의 실패라는 말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운이 나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케팅 예측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영주에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 소수소원이 있고 선비촌이 있습니다. 유교와 선비문화 콘텐츠는 이미 영주에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비세상 콘텐츠를 뜯어보면 소수소원 선비촌과 사실상 겹칩니다. 한복, 한옥, 전통문화 이미 있는데 있는 걸 또 만든 겁니다. 베끼기 콘텐츠를 새 건물에 옮겨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중복 투자를 했을까요? 제 판단입니다. 오로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1700억 사업 중에 대략 880억, 900억 정도가 국비 도비였으니까요. 영주시는 그 돈이라도 땡겨 쓰자라고 이 사업을 유치했을 겁니다. 자기 돈도 거의 500억, 10억, 540억이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지난번 3대 문화권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은 틀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국비가 쏟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컨텐츠의 독창성이나 실효성은 뒷전이고 그 틀에 맞는 하드웨어부터 1700억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겁니다. 컨텐츠는 나중에 뺏기기로 채워넣고, 이러한 것은 전형적인 선 콘텐츠 국책 사업의 폐해입니다.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 적자가 나건 말건 일단 국비를 받아서 공사라도 따내자며 움직인 영주시 토세력과 기득권들의 입김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작용했던 건 아닌지, 최초 위탁 계약이 왜 그렇게 수탁업체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는지, 그리고 왜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계약이 맺어졌는지, 당시 반대했던 시의견의 의견이 왜 묵살, 다만 특정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는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영주시라는 조그마한 중소도시지만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 죽었습니다. 언론은 그냥 시가 떡고물 받아먹고 기사 받아 쓰는 이러한 단체로 전락한 겁니다. 취재 기능도 없고 비판의 기능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위탁 운영사 탓 혹은 단순히 마케팅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시의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덮으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예산을 좀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업 승인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돈이라면 이렇게 계약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민간 회사면 경영을 그냥 두었을까요?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모든 답은 나왔습니다. 잘못됐고 엉터리였으며 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위탁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구조는 적자가 나면 사실상 시민 세금으로 다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운영 주체가 노력을 안 하게 만드는 최악의 구조라는 거죠. 이것을 당장 성과 연동형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만 보장해주고 입장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고 발로 뛰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중기적으로는 시설 용도 부분을 부분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체험 관광시설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방문객이 16만 명이 넘게 와도 적자가 70억이 넘는다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선비세상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공무원 조직에 다시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시키는 건, 이거는 문책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면제부용 엉터리 개선안을 내놓으라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민간회사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한 임원과 부서는 진작에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주 시민의 세금만 계속 공중에 뿌려대는 안을 내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조직, 이러한 늘공들에게 자꾸 대책을 주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민간 전문기관에 새로운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기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